건축주가 처음 제공받는 개념적인 계획 정보라는 복잡한가요? 의견을 좀 달아봤는데 직전에 한 장의 도면이지만 완결된 내용으로 좀 많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이거 복잡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건축주가 그런 복잡한 내용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제공받는 개념적인 계획 정보가 다양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3차원으로 보입니다만 위에서 본 내용입니다. 집이 디귿자로 있고 I자로 놓여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길래 어디에선가는 퍼왔는데 3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집이 디귿자로 있고 안마당이 있고 이 I자의 집이 있어서 나무가 있다. 이런 모양으로 할까요? 라는 의사소통이 오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계하는 입장, 건축가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과 정보를 주고받고자 하는 것이고 건축주는 아직 전문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얘기하면서 뭐가 좋을까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죠. 이 그림 보고 내용이 파악되시겠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단지 결과물로서 많은 내용을 그려놨을 뿐입니다. 3차원으로 본다면 아까 표현된 디귿자와 I자, 집에 여러 가지 요소를 더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 보고 내용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디귿자와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이제 그 위에 또 이런 덩어리가 올라간다. 그야말로 3차원의 디지털 쌍둥이가 그런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단순해 보이지만 전혀 평면으로는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결과물로서 복잡한 결과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본다면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여러 요소들이 더해가는 과정,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더해져서 설계 과정이 된다. 의사소통이다. 건축주가 많은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면서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직전에 보여드렸던 한 장의 도면에서는 여러 요소들이 합해져 있으면서 평면도, 단면도, 섹션도, 또 투시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조금 더 이제 큰 건물일 때 이런 요소들을 시루떡 쌓듯이 이렇게 더해가면서 마지막에는 조형적으로 다듬는 부분까지가 건축 도면이다. 이런 과정을 보신다면 설계 과정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겠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이고 실내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덩어리, 즉 매스 스터디 단계라고 얘기하는 설계의 아주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벽돌을 쌓고 문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보다 이 단계의 건축주의 의사소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단계로 가면 갈수록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초기 단계에서는 큰 매스, 덩어리이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코멘트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거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 훈련 과정이 필요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몫은 의사에 맡기고 증상, 아픈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건축주 또 일반인들의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념적인 계획 정보이자 이미지를 통한 소통의 도구. 자,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신문 기사에 난
그림이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고 재미있어서 제가 자주 인용하고자 합니다. 자,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한 사람이 사는 원룸입니다. 방 하나. 근데 방 하나를 덜렁 그려놓으면 사실은 크고 작은지 그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개 방에 가구를 그려놓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어떤 움직임, 어떤 동선, 어떻게 이동을 하고 또 가구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글자가 좀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오피스텔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원룸 설명되어 있고요. 고시텔, 리빙텔, 고시원 뭐 그런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설명되는 부분은 두 면의 벽을 걷어낸 그림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두 면의 벽을 걷어내고 내부를 보인 그림이라 자 출입문이 있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오른쪽에 욕실이 있죠. 바로 들어가면 원룸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가구를 놓고 고양이가 앉아있는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너머에 소파 하나 있고 에어컨이 있고 창문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침대의 길이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이 167, 80 정도의 6자 1.8m, 한 평의 기준 1.8m, 1.8m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침대가 대개 2m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방의 폭은 4m 내외겠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까지도 관심 있는 일반인 포함해서 건축 전공자들의 상식이 되겠죠. 가구 있는 부분들, 가구가 있음으로써 여러 요소가 가능하고 주방이 이쪽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 이 방에 있는 가구 숫자를 한번 세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고요. 사이즈를 추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고요. 하나의 요소이지만 글쎄요. 대학교 2학년, 3학년도 이렇게 추정해서 다 그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 지식을 아주 전문적인 삽화가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거고요. 풀 옵션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 뭐 경비 관리실, 주차 공간도 포함되어 있는 건물일 경우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고 욕실로 들어오면 샤워조가 별도로 돼 있고 세면기, 화장실이 있을 거고 욕조는 없지요. 원룸형 작은 샤워 부스가 별도로 돼 있는 좋은 상태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가로 세로가 있고 당연히 앞에 적당한 또 폭의 복도가 있겠죠. 복도로 나오면은 한 층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고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건물이 될 텐데 기본적인 유니트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구의 사이즈, 위치, 크기, 또 높이 요새는 복층형 오피스텔 그래서 또 중간층을 걸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지금 이런 쇼룸, 이런 형태의 방들은 이케아 매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매장에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래야 많은 가구들을 쉽게 사갈 수 있고 사가는 사람조차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서 배치하고자 하는 더 많은 물건을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케아 매장에 가시면은 뭐 어떤 스타일, ABC 타입의 다양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건축 도면이냐?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이 이상 충분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중에 건축이 무엇이냐? 바닥, 벽, 천장입니다. 문, 욕실 정도고 나머지는 다 가구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우리가 이 방의 용도, 크기, 수준, 내용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이전에 봤던 그런 종합적인 도면을 추정해서 감안한다면 모든 방에 이렇게 다 그린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가의 몫이고
바닥, 벽, 천장을 중심으로 건축에 대한 내용을 공사를 위해서 그려나가는 부분이 시공을 위한 공사 도면이고요. 이런 내용은 계획 과정에서 소통의 도구로서 잠시 나누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는 요거를 다 그릴 필요는 없는 그런 뜻이겠지요. 계약된 도면에 내가 도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준다라는 부분은 이 내용을 다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어주기로 하고 가구를 다 그려서 표현한다는 부분은 계약 범위 외에 해당되는 복잡한 여러 이슈가 있겠죠. 자, 점프를 해서 원룸으로 와보겠습니다. 똑같이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욕실이 하나 있는데, 욕실이 있는 경우에 봤을 때 세면대, 변기, 그 다음에 샤워 꼭지만 있죠. 훨씬 더 면적이 작아졌습니다. 침대 옆에 창가에 좋건 나쁘건 간에 물을 쓸 수 있는 시설들, 창문, 에어컨, 그리고 몇 가지 장 앉아 있는데 훨씬 협소해 보이는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치수는 조사를 해보고 이케아를 좀 더 다니고 건축적인 지식을 가지면 원룸은 훨씬 더 작은 규모를 통칭 사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점프해서 고시텔로 와보겠습니다.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협소해진 화장실이 하나 있고, 다시 침대가 등장하고 고양이 있습니다. 방의 폭이 침대의 폭과 거의 같다. 침대의 길이와. 침대의 길이가 2m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방은 2m의 폭이고 그 위에는 충분한 거를 놓을 수 없다. 그럼 한 사람이 지내기에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다. 부피, 이 공간의 부피로서 숨쉬고 지나기에도 그리 쾌적하지 않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고시원으로 넘어가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침대 길이가 아니라 침대 폭 8, 90 정도 되는 침대의 폭 남짓한 거 말고는 책상과 몇몇 가구로 되어 있는 최소 주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우는 기준이 한 사람한테 필요한 면적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한테 필요한 부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고시원, 고시텔, 원룸, 오피스텔 이런 형태의 다양한 패턴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회에서 다양한 이슈로 다양한 수준의 주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방향의 내용,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바람직한 주거 형태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이 역시 건축 도면의 일부이다. 도면인데 3차원으로 그렸고 이해를 위해서 두 벽을 덜어냈고 가구를 많이 보임으로써 신문 기사로 신문에 나는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조차도 건축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보여주는 두 가지 내용은, 직전의 내용은 한 장의 도면이지만 디지털 트윈 같은 역할로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서 짓는 단계, 첫 단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도면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도면에서는 굉장히 개념적인 방 하나의 정보이지만 바닥, 벽, 천장, 화장실, 욕실 그런 정보에 더한 많은 가구를 표현함으로써 충분히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가능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두 가지의 도면 사례를 참고로 보신다면 건축 도면이라는 게 굉장히 폭이 넓구나. 내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까, 이런 측면에서 볼 요소가 많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 건립 과정의 이해라는 작은 타이틀로
건축 도면의 이해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은 도면이라는 게 정지되어 있는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의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건축물 건립 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짓기라는 어떤 키워드로 교보문고나 예스이습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새 집 짓는 분들도 많고 관심들이 많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건립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한테 부탁하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은 일반인으로서 시민들로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주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립의 기본 과정이 뭔가 어느 책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건축의 이해라는 책의 전반적인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그 중에 특히 프로세스, 건축물 건립 과정을 소개한 부분은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략적으로 전해드리기에 좋은 것 같아서 건축의 이해라는 책을 가져와 봤고요.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건축 예산, 부지, 건축물의 용도, 건축 기간 등 최소한의 기본 사항을 결정 또는 준비한 후, 예산, 금액도 확보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 땅도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건축물의 용도, 내가 주택이다, 상가주택이다, 또는 기간 1년 내에 지어주세요. 봄에 뭔가 입주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금년 겨울이 오기 전에 입주하고 싶어요. 등 뭔가의 중요한 기간에 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겠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계를 맡아줄 건축가를 찾게 된다. 즉 설계와 시공을 분리를 해서 설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건축 설계 업무가 시작이 된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건축물을 완성시키게 된다. 괄호 안은 추진 주체, 누가 이런 일을 주도하는가, 그런 흐름을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의사를 확정을 하고 설계를 의뢰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축 문화 활성화, 좋은 건축주 되기 과정을 통해서 집 지을 의사를 누구나 한 번쯤 짓고 싶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대지도 고민이 됩니다만, 그랬을 때 설계 의뢰를 하는 거를 정말로 교과서적인 취지로 설계 의뢰를 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정말로 그냥 좋은 집 지어주세요 하고 집 짓는 분하고 먼저 얘기를 하면 그분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프로세스가 다르다. 단계별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설계 의뢰를 하는 부분에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 및 조건 파악이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서 건축주하고 설계사무소 간의 의사소통, 여러 가지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방을 5개 주세요 그랬는데 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5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방 3개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요. 3층, 4층을 지어주세요 그랬는데 그 땅에 그런 규모를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라 의사소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만 기본계획,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지설계, 아니 계획 설계 단계에 이렇게 단계가 많느냐. 그래서 100층이 지어지는 부분입니다. 작은 건물은 단순하게 할 수 없느냐, 건너뛸 수 있지만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회사에서 참여를 해서 하지만 협의를 하고 확인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기본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 설계비의 지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서부터 구조라는 단어, 설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지나가는 내용이 실제 짓는 거하고 관련되는 내용이죠. 이 단계는 이미 돈이 많이 지불이 되고 많은 공사가 시공회사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도 복잡하다. 근데 이제 이런 강의에서는 앞 단계에서 의사소통을 해서 설계회사 충분히 주고받고 기본계획, 계획설계라는 부분을 거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넘어가면 이제 시공 단계 내용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공사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시공자를 고르게 되는 것이죠. 설계회사한테 알아서 다 해주세요 라는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외과도 가고 안과도 가고 치과도 각각 가듯이 설계회사에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도 없고요. 짓는 회사한테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것도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설계는 가장 좋은 설계회사를 골라서 진행을 하고 설계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시공회사를 잘 고르는 거고요. 시공회사와 설계회사 양측의 조언을 받아서 일을 진행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줄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건물이 조금 더 커진다면 설계회사, 시공회사, 감리자까지 나를 도와서 참여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감리자도 줄이고 싶고 설계비도 나가는 게 그러니까 시공자가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모든 리스크는 결국 건축주한테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 없고요. 공사를 계약한 다음에는 시공자가 등장하고 시공자가 하는 일이 도면대로 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는 기능이 감리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감리자를 택했는데 설계회사가 할 수도 있고요. 감리자가 참여해서 이런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대형 건물의 유지관리라든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시공회사와 설계회사의 정보를 넘겨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잡하다. 복잡합니다. 200만 원,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2억, 3억 이상 굉장히 큰 비용의 건축물 짓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인을 위한 과정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이 복잡하니까 많은 전문가를 만나고 많은 조언을 구하고 특히 도면 같은 도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다 해주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만큼 건축주가 노력도 하고 참여도 하고 많이 시켜서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계 과정을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설계 과정이란 뭐 여러 이론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목적도 중요하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행위도 중요하고요. 기능도 중요하고요. 대상물에 대한 부분.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속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기능이 뭐냐, 상가주택이냐, 그냥 주택이냐, 아니면 사무실 건물이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들어가는 부분이 프로그래밍이고요. 플래닝은 이제 계획을 해서 어떤 용도의 무슨 건물로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은 그런 계획한 내용을 실제 설계 결과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밍, 플래닝,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설명을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서술로 바꾸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다. 어떤 용도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 행위에 대한 서술을 기능에 대한 서술로 바꾸는 것이다. 플래닝은 이제 계획을 해서 방 몇 개짜리 주택, 상가 얼만큼, 사무실 용도 얼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디자인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부분, 즉
계획이나 설계 과정이 단순한 부분은 아니다. 왜 설계비를 받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그런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조금 달리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비슷하게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용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전문가들, 설계나 시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도 내 증상을 설명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 초기 단계 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입찰, 공사 감리 이런 단계적인 일들이 있는 거다. 허가를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관공서를 거쳐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기본 계획, 계획 설계 그런 초기 단계가 중요한다는 얘기고 허가 받는 단계를 지나면은 이미 심각한 단계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단계, 6단계로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기획 및 계획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한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설계하는 과정을 디자인 과정, 시공하는 과정을 컨스트럭션 과정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본다면 시공은 시공자 위주로 되고 건축가가 하고 건축주는 초기에 많은 주문을 한다. 이제 기획 및 계획을 기획 및 조건 파악 또는 기본 계획 정도, 설계를 계획 설계, 기본 설계, 기본 설계가 인허가를 포함한 이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인허가 단계까지 오는 데에도 단계가 많고 인허가 단계 이후에도 단계가 많구나. 이제 인허가를 지나면은 실시 설계, 시공 단계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그때는 이미 내가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다. 초기에 모를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갑자기 내년에 집 짓겠다라는 측면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많은 조사와 대화가 필요하다. 집 짓는 프로세스가 건축을 하는 프로세스가 복잡하다. 뭔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각보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라고 하신다면 이 수업에 참여하셔서 들으시는 의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자, 뭔가의 시공 과정을 굉장히 복잡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공사에 이런 내용의 표가 필요합니다. 공정표라고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단독주택의 사례를 참고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데서 가져왔습니다. 집짓기 바이블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단독주택 시공 과정이 이렇다라는 부분입니다. 건축주가 이걸 다 알아야 될까요? 또는 전문가가 이걸 다 알고 전문가 혼자서 진행하면 될까요? 설명이 좀 충분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려서 X축, 가로로 지나가는 거는 시간입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되어 있는데 뒤집어서 1년, 2년, 3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세로축으로는 이제 순서대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시공 중심으로 봤을 때 인허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체 흐름을 감 잡으시겠죠. 인허가 이후에도 빠르게 읽어볼까요?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또는 목공사로서 뼈대를 세우고 방수에 지붕 홈통공사, 창문공사로서 외벽체를 막고 나면 집 내부로 들어와서 수장공사, 외부에 외장공사 추가도 하고요. 도장, 타일, 석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같은 류의 실내 마감을 하는 부분이 순서대로 축구선수 패스하면서 골을 향해서 가듯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모든 일에 더해서 전기하고 설비공사가 병행이 돼야 전기를 킬 수도 있고 화장실에 물이 나오는
그런 집이 구성되는 이 내용을 건축주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이런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건축주가 시공 현장에서 따라다니면서 작업자들 뒤따라다니는 거를 건축 과정으로 설명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 또 건축 업무의 과정에 대해서 이런 공정표라는 게 우리 일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우리 지금 큰 틀에서 이런 과목에서 좋은 건축주가 되기 위한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공정에 대한 이해, 시간과 각 공종별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는 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Thank you.